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가 보청기 사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좀 좋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올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 3부작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 자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한테 창업 문의가 옵니다.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일일이 막 얘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요 영상들을 보시면 미리 좀 창업 관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좀 굳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창업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보청기 센터를 이제 화성에 하기 전에 굿모닝 보청기, 스타키 코리아의 자회사로 있는 굿모닝 보청기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거진 전담으로 맡아서 대략 한 7,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진 이제 제가 이제 관여한 창업 관련 센터가 거의 한 150개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를 나오기 전에 조금 카리스마 있었던 이 과장님의 모습, 지금은 이런 눈빛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제 동네 아저씨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뽀시래기 시절인데 사실은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가 여기 가운데 계신 요 분이세요. 제 사수기도 하셨고 저희 대표님이기도 하셨던 저희 굿모닝 보청기 장태정 대표님에게 사실 거의 저도 배웠던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보청기 센터 창업에 대해서는 요 장태정 대표님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키도 좀 한 160 하시고 이런데 삼선생님보다 작아. 근데 이게 제가 여기 밑에 깔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거진 국내 창업된 그 보청기 센터의 3분의 1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굿모닝 보청기라는 거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스타키 코리아에 인수합병이 되긴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 1위 스타키 보청기, 세계 1위 포낙 보청기, 오티콘 보청기, 너무너무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또 창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스타키나 아니면 지메스 같은 회사들은 1995년도부터 창업 관련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시간에 한 7, 8년 만에 국내 최대의 보청기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스토리는 나중에 노하우하고 스토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요번에 진짜 그 창업에 대해서는 거진 제가 봤을 때 신이에요, 신. 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 밑에서 오랫동안 좀 배울 수 있었던 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백그라운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제가 보청기 사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총 6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말이 터지면 더 나오는데 일단 정리하니까 대략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에 내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안 하실 게 좋고요. 자, 1번. 많은 돈 벌려면 하지 마세요. 이건 많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면 하지 마시고요. 초기 자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초기 자본금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직원들한테 내가 하는 업무를 다 위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 그대로 일반 식당 같은 건 오토 돌린다고 하죠. 이런 사업을 찾는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단 1의 전문 지식도 없거나 아니면은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싫어 그러면 하지 마시고, 거꾸로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정말 독창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분야를 하세요. 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다른 분야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기니까요. 내가 보청기 창업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돈 벌려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다수 분들이 보청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보청기하고 비슷한 어떤 증폭기들이 인터넷에서는 10만원, 20만원 팔리는데 보청기는 100만원, 200만원 이러니까 굉장히 엄청 많은 마진이 남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하는 업무는 거진 90%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해요. 어르신에 대해서,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청력 검사를 하고,
뭐 보청기 조절을 하고 이걸 조절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AS를 드리고 보청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업무가 사실 90%인데 보청기 자체는 도소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서 그냥 띄워주는 마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소매 마진으로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접근을 하면은 괜찮네? 제품 단가도 세고 마진율도 뭐 도소매 마진율에 대해서 해도 남는 금액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업무가 서비스업이야. 예를 들어 미장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요. 원가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가밖에 없잖아. 서비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가 안 돼요. 그냥 한번 도소매로 물건을 사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도소매 마진으로 많이 비용을 남기는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로 다 쪼개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돈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청기 처음 하시는 분들 공통점으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하니까 돈이 좀 되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예전에 보청기를 하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서비스로 요청하시고 다시 검사해되고 다시 조정해드리고 다시 설명해드리는 인건비가 너무 힘들어. 어느 순간 나 혼자 안 되면 또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을 뽑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뭐 아무리 유튜브를 만들어도 유튜브 보세요 해도 어쩔 수 없이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인력 소모적인 업무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보청기라도 이 주 고객 타겟층이 20, 30대면은 그냥 설명서 잘 만들어서 던져주면은 알아서 설명서 읽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구입하시는 분들이 요런 어떤 기계나 IT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또 다음날 오시면 또 다 설명드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설명드리고 이런 인력 소모적인 업무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청기를 하나 고객 귀에 돈을 받고 껴드리려면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진은 그냥 도소매업이야.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해서 많이 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훨씬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센터를 크게 차려서 의리의리하게 차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걸 다 먹겠다도 안 돼. 왜냐면은 보청기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센터를 많이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이 오시는 데는 굉장히 한계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보청기를 툭 사가지고 그냥 뭐 한 2, 3년에 한번 AS를 보내는 이런 개념이면은 좋은데 이게 보청기를 한번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8번에서 많게는 20번까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들한테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타겟층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청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타겟층이 매우 명확합니다. 어르신 중에 귀가 안 좋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막 아무한테나 광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 효율도 안 나. 막 뭐 전단지 붙이고 막 해도 광고 효율이 안 나. 우리가 타겟층을 찾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죠. 사실 요거는 2부에서 말씀드리는 장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타겟층이 명확하다는 거는. 이제 이게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는 뭐 저희가 의료인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판매되고 저희가 판매하는 보청기에 한 30% 정도는 공단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하는 영업활동이나 저희가 가져가는 어떤 마진율이나 뭐 하는 뭐 장비를 새로 막 리뉴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매우 크고요. 보청기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위주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든 뭐 이런 걸로 한 번에 확 광고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그냥 어르신들이 입소문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보청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긴 소요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창업비를 한 1, 2억 들여도 초기 뭐 1년간은 그냥 최저임금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 그런 센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냥 뭣도 모르는 완전히 생 초짜가 들어오시면은 정말로 긴 시간 동안은 정말
고난의 시간을 겪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초기 자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대도시에서 창업하신다 그러면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소도시, 그러니까 저가 있는 뭐 화성 남양은 이제 화성시청이 있는 데지만은 뭐 주변 전체 인구가 한 뭐 15만 20만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 이런 소도시는 뭐 한 1억 5천,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위보다 아까 말씀드린 뭐 2억 3억 요거보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불가합니까? 창업할 수 있어요. 내가 매장을 완전 뒷골목에 거지 같은 데다가 얻고 인테리어를 거지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거 막 썩음썩음한 거 막 중고 사다가 설치해놓고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보청기는 진짜로 매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장 중심 영업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여기 있네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치과나 뭐 큰 병원 같은데 갈 때도 물론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뭐 치과 진료나 뭐 내과 진료를 받으려면 그냥 동네에서 쭉 가다가 여기 있네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청기도 대다수 분들이 다니는 중심 상업권에 우리 간판을 보이게 어느 정도는 해놔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르는데, 내가 뒷골목에다가 월세 20만 원짜리 거지 같은 데다가 내가 매장을 차려놓고서는 절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창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관리비나 뭐 이런 것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 옆에 또는 근처에 있는 센터가 나하고 똑같은 상권에 똑같은 매장에 있어. 근데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도 A급 상권, 여기도 A급 상권, 같은 매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20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와 고객 관리와 어떤 고객 리스트와 기존 고객과 인지도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매장으로 시작해서 이길 수가 있냐고. 똑같은 선상에서 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나는 창업비를 줄이려고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지역에 안 좋은 장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도 못 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보청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가장 좋은 상권에 있는 보청기 매장보다 나는 더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청기는 어차피 같은 제품을 같은 프로세스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고객에 맞게 잘 맞춰주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노하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면은 후발주자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 아니다. 나는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올 수 있어. 또는 나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올 수 있어. 이러면 또 얘기가 틀린데, 보청기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나 제품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창업자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에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10년, 20년 경력을 쌓으면은 여기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편한 사업을 찾으려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하고 AS 하는 거 다 본인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요거를 대행해 줄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본적인 검사나 아니면 기본적인 AS를 대행해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보청기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보청기를 판매하는 센터에 저희가 뭐 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센터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대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치과 진료나 내과 진료를 받는데 그냥 간호사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의사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청기도 결국은 요 보청기 센터의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 매출의 한계가 있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한 달에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를 팔 수가 없어요. 수십 개는 팔 수 있습니다. 수백 개를 팔 수 없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상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막 내가 매장을 막 7, 8개 차릴 수가 없어.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뭐 매니저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이 매니저분이 나가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은 그 사람을 보고 구입하신 게 매우 크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거기 보청기 센터를 담당하는 뭐 전문 청능사든 뭐 전문 청각사든 얘네들을 뽑아서 둘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사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내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매장을 뭐 많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매출의 한계도 있고 추가 매장의 오픈의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직원을 두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다 해야 돼.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케팅이에요.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우리 센터를 알리고 우리 센터의 장점을 뭐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 광고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 유튜브 하는 거 나도 내가 다 해. 물론 이제 편집 같은 거 좀 도와달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다 찍고 제가 다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매장을 한 5개 운영하는 보청기 업체의 사장이었으면은 그 기획하는 친구를 하나 뒀겠지. 고용해가지고 5개 센터에 n분의 5분의 1이 되잖아요. n분의 1이 되는데 어차피 저도 그냥 센터 하나 정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별도 뭐 편집자나 이런 분들을 둘 수 있는 인건비적인 요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서류 작업이 미친 듯이 많습니다. 정말로. 올려야 되는 막 서류가 2, 30장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본인이 꼼꼼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남들한테 위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편한 사업 하시려고 찾으시면은 보청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는 보청기 진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제가 우리나라만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해외 쪽은 기본적으로 청각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가 아니면은 보청기 판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능사라는 자격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뭐 자격을 두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ENT 의사분들하고 꽈당꽈당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건강보험 인력 기준이 2021년 내년 말이죠. 내년 말부터 결정이 되면은 이런 자격화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뭐 자격과 상관없이 보청기를 고객에게 제대로 판매를 하려면은 뭐 보청기에 관련된 전자공학, 해부학, 음량학, 요즘엔 보청기 휴대폰으로 거의 조작하니까 어플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이 많으신 원장님들 좀 어려워져. 이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원격으로 요즘 조정한다거나 보청기에 들어가는 뭐 AI에 대한 이해도나 완전히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대학 4년제 또는 2년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보청기 학과는 아니지만은 이제 청각 재활 뭐 어쩌고 학과, 뭐 청각 재활 언어 치료 어쩌고 학과 이런 식의 학과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대학이 이제 한림대, 뭐 우송대 뭐 이런 학교들인데요. 대학에서 4년을 이제 이런 전자공학, 해부학, 음악학, 음향학, 어플운영 이런 걸 배우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나와서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보청기 제조사로 들어왔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몰라. 초짜야. 보청기를 판매할 수 없어요. 여기 실제 보청기를 고객에게 상담하고 맞춰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실제 어떤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완전 빵입니다. 이 친구들이 1년, 2년, 3년 지나도 헤득 돼요. 대학에서 4년제 공부하고 나온 애들이 보청기를 실무로 2, 3년을 해도 버벅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가 없는 분이 내가 보청기를 한두 달 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보청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없어도 되는 뭐 15년, 20년 전에는 그냥 장사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도소매로 가능했어요. 뭐 인터넷에도 파니까 뭐 인터넷에서 그냥 사가지고 뭐 대충 내가 들리면 끼고 안 들리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도 했습니다. 많은 의료기 상해에서도 보청기 이슈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20만짜리 30만짜리 뭐 조절해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사서 끼세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잘 맞으면 끼고 안 맞으면 안 끼고 뭐 이런 식이 가능했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메이저 보청기는 정말로 아주 정밀하게 청력 검사를 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정값이나 이런 거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어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학 4년제나 2년제에서 배우는 그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 없이 바로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 물론 가능은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직원을 뽑아도 돼. 할 수는 있어. 근데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내가 어떻게 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이거를 시작하셔야지, 전문 지식은 내동 쳐버리고 그냥 바로 시작하겠다는, 이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5번째, 공부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이게 4번 항목의 전문 지식에 대한 학습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제 대학 나오고 내가 뭐 2, 3년 경력 쌓고 시작을 해도 제조사에서 매년 신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제품에서 얘기하는 게 매우 전문적인 청각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기능을 만들고, 이 청각학적인 기능을 만드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이해하려면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요 신제품이라는 게 한 개 제조사가 아니야. 6개 제조사가 지금 막 경쟁적으로 막 신제품과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막 제조사 워크숍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청능사 이런 자격 있으신 분들은 뭐 학술대회 가시고 보수교육 하시고 최신 논문 보면서 뭐 확인하시고, 이런 식의 계속적인 공부가 없으면은 경쟁에서 떨어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공부하는 거 조금은 좋아하셔야 돼. 사실은 마케팅이 공부가 이긴 한데, 이런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학습에 대해서 조금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내가 진짜 머리가 좋아서, 사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청각학 4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독창적인 서비스가 있어. 나는 막 보청기를 통해서 막 새로운 서비스라 막 새로운 제품을 막 개발해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분야의 제품을 만드시든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보청기 온라인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어떤 메이저 제품이나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지금 대다수 메이저 제조사들은 온라인으로 보청기를 올리는 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좀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올려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판매 안 돼요. 온라인으로 우리 판매돼서 결제하셔도 어차피 센터로 또 오셔야 돼.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셨는데 업체가 서울이야. 그럼 서울에 KTX 타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 직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다면 다른 거 파세요. 보청기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보청기 플랫폼 사업, 뭐 보청기를 고객과 우리 보청기 센터를 연결해주는 뭐 플랫폼 사업을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뭐 플랫폼 사업 업체들이 지금 한 2-3개 정도 있고요. 할 만은 한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 사업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매출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청기는 그렇게 또 총괄적인 매출, 시장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해도 절절 매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또 강력한 애들이 또 2명 있어. 걔네하고 n분의 1 따먹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할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보청기 플랫폼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딴 거 많은데 왜 굳이 뭐 보청기 플랫폼 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뭐 때려쳤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 하지 마세요. 기존에 6개 제조사가 있는데 얘네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98%입니다. 그 뭐 6개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상단 링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98%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규모가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진 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뭐 보청기 회사들이라고 해서 뭐 100억, 200억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뭐 이런 뭐 조그만 회사들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큰 회사들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청기를 파니까.
그리고 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뭐 연 매출이 뭐 3조, 4조, 뭐 많은 데는 뭐 그 정도 나오는 회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청기 역사가 거의 뭐 70년, 80년 되는 요런 회사들인데, 요런 제조사들도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우리 보청기 회사를 어디 딴 데 팔까 해서 막 서로 인수합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요 보청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뭔가 막 뭐 정말 뭐 지금 보청기가 너무 비싸니까 싸구려를 만들어서 뭐 지금 가격에 뭐 5분의 1의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보청기 회사에서 뭐 딜라이트, 뭐 올리브 유니온, 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보청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지금 뭐 중국에도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고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직원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진짜 보청기를 1년에 많이 팔아봤자 10억, 20억, 많으면 뭐 100억 판다고 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제조사에서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는 것만 1년에 2천억, 3천억이에요. 걔네 매출이 뭐 2조, 3조가 넘는 회사들이니까. 이거는 내가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해가지고 삼성이나 애플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보청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의 뭐 흐름을 판도를 바꾸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를 하려면은 상당히 큰 회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삼성이나 SK, 뭐 LG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지 않는 이상 뭐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보청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이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제품 개발에 뭐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의 제품을 만드세요. 보청기 만들지 마셔요. 제발 좀. 안 돼요. 정말 인건비도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네 번째. 뭐 유통 단계를 없애가지고 뭐 가격을 내리겠다 뭐 이거 안 돼요. 이미 보청기는 최소 유통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스타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스타키가 있어. 그 스타키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스타키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유통 단계가 빵인 거잖아.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스타키하고 한국 스타키 코리아는 같은 회사야. 그냥 지사만 땡 떼서 옮긴 거라고. 근데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스타키 코리아에서 직영으로 받습니다. 어디 중간에 도매를 거치지도 않아. 그냥 스타키 코리아 본사 전화해가지고 저 어디 센터인데 물건 주세요. 그럼 바로 받아요. 모든 보청기 센터가 다 이렇습니다. 이게 15년 전만 해도 중간에 도매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도매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 프랜차이즈 같은 회사들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고 거기다 도매 마진을 좀 얹어가지고 보청기 센터에다 제공해주는 대신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마저도 없어지고 그냥 보청기 제조사하고 보청기 센터가 다이렉트로 그냥 보청기를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느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최소 유통 단계고 최소 유통 단계에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들이 내가 뭐 유통 단계를 조금 줄여가지고 뭐 가격을 낮춰서 고객에게 뭐 이런 사업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유통 단계를 없애는 뭐 독창적인 서비스가 있으시다면은 뭐 저기 한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일, 농수산물 이런 데로 좀 하시고 보청기는 이런 서비스도 안 되고요. 뭐 새로운 상담법 개발 이거는 뭐 저희 쏘쏘한데 이게 아까 이 상담법이나 상담 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6개 제조사에서 얘네가 1년에 몇백억을 들여서 계속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새로운 상담법이나 뭐 상담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아 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공짜로 다 주거든. 메이저 제조사에서 저희한테 엄청나게 좋은 그 상담 툴과 상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제품 써줘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시고 뭐 마케팅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보청기 플랫폼 사업 이것도 마케팅 개발인데 이것도 괜찮은데 돈이 안 돼. 저도 유튜브로 뭐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고 뭐 정보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요? 뭐 제가 똑같은 영상을 사업 관련 영상을 찍으면 뭐 조회수가 10만에 20만에 30만에 나오는데 보청기 쪽은 어차피 뭐 1000에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도 그냥 돈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후에 제가 뭐 유튜브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 그냥 유튜브 영상 그냥 링크해서 던져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면 그냥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케팅 개발도 보청기 돈이 안 돼. 뭐 새롭게 영업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전과 이제 13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막 영업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대가 있는데 다 폐업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에서 받는 돈을 막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막 영업적으로 막 어르신들 막 모시고 막 억지로 막 보청기 던져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제재가 돼요. 그러니까는 병원하고 똑같이 그냥 뭐 간간하게 광고는 할 수 있지만은 막 대량으로 막 영업사원을 막 어마어마하게 뽑아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영업도 어려워. 이런 아주 독창적인 서비스가 있으시다면은 진짜 다른 사업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모든 곳에서는 또 블루오션이 있어요. 저도 뭐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요거를 못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어떤 틀만 보고 그 외적인 거 사실 못 보는 부분은 저도 있어요. 사실은. 요거 이외에 블루오션을 찾으시면은 한번 저하고 좀 먼저 상의를 좀 해보시고 그냥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고 그냥 어느 정도 자본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꼭 요 전체 내용을 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드려가지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왜 해? 그래서 저보러 너는 왜 하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보청기 사업을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 한다 그러면 또 1부는 추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